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공연 주최 측에서요, 수용 가능 인원보다 2배가 넘는 티켓을 판매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소방기본법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서장이 피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어쨌든 아무리 공연이 예정이 계속 더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피난 명령을 발동을 했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연법을 보면 그 공연장 운영자는 구청장한테 재대책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은 소방서장에게 그 재대책 계획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재해대책 계획이 네.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한 법적 제재, 과태료 같은 그런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당 공연장, 성수동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과거에 공장이었던 시설을 개조한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 시설에는 그러면 더 꼼꼼한 그런 안전관리 시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에스펙토리라는 네. 공연장인데요.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이제 비슷한 공연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는 인원 관리에 적정하게 네.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연법에는 이 공연 일정 규모 이상 1,000명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소방청에 이제 통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신고한 내용이 요건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연장에서 몇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고 어느 정도 안전 대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 지침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통상의 수준에서 그 안전 대책에 예.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이렇게 애초에 공연장으로 마련돼 있어서 인원이라든가 안전 대책이 확보돼 있지 않은 이런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세부적인 기준도 만들어볼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지자체나 경찰이 미리 안전관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방 당국이나 네. 구청에서는 재해대책 계획을 받았고 계획서를 받았고 그 계획서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요건에 부합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그 책임이 오로지 공연장 운영자에게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과태료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과태료 매기겠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우리는 할로윈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몰릴 행사에는 주최자가 있건 없건 간에 행안부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명을 갖다가 했는데 이러한 발표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발표가 되는 것인가? 다행히 천만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예.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에는 티몬, 위메프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어제 첫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땠나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런 그 소셜 커머스들은 셀러,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죠. 주로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소셜 커머스들은 그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판매 대금과 소비자들이 구매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업인 Q10에서부터 정산금 지연이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예. 티몬, 위메프, 네. AK몰 등 그 Q10의 자회사들로 지금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요. 예. 관련된 셀러들, 즉 그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첫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700억 원은 이제 모 회사인 큐텐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00억 정도는 모자라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700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위시라고 한 자회사가 있는데 예. 네. 거기서 이제 5천만 불 한화로 하면 7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위시를 통해서 조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위시라고 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난 2월 달에 2024년 2월에
그 인수했던 큐텐이 인수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북미하고 유럽을 기반으로 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씨를 통해서 과연 5천만 불이 조달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냥 구조적으로 따지면 큐텐 같은 회사가 손해가 나고 이렇게 대금 정산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위씨를 2024년 2월에 인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인수 대금이 2,300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셀러들한테 가야 될 그러한 돈이 이런 쪽으로 그 새나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그 초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큐텐의 이야기만으로도 1,000억이 부족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이후에 더 많은 금액들이 그 변제되지 못한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 최초의 이 문제의 원인은 2009년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 구영배 대표는 지마켓 네.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2009년에 이베이의 지마켓을 매각하고 근데 매각 협상 당시에 10년 동안 경쟁업종을 제한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보여서 예. 2022년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이 티몬이라든가 UMF, AK몰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상관이 괜찮았었는데 이걸 예. 글로벌 커머스로 확장하려는 계획하에 위씨를 인수하면서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2,300억의 현금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이 정상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큐텐에서 시작해서 티몬, 위메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이커머스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셀러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인해서 이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이제 정상금 지급을 마무리해서 피해 확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확대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지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